이계성 대두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자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이 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서 하루에 10,000명 내지 20,000명에 들어오는 이 관광객, 중국인 이런 사람들을 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한 폐렴을 수입하고 있는 꼴이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신 보도는 150만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우한 폐렴은 거의 잡혀가는데 외국 관광을 아는 사람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와서 어제도 20명이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막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그 사람들이 지니고 온 그 우한 폐렴을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해결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을 잡고 문재인 죄를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우한 폐렴에 대한 그 대책, 법리적인 논리 이런 것을 내세워서 중국인 관광객을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걸 앞장서야 될 법무부 장관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정권 내에도 또 민주당 내에도 진실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 차월송전에 이길 수 있다 하는 진실 세력과 문재인처럼 시진핑이나 초청해서 슬쩍 잘 넘기면은 4월 총선에 이길 수 있다. 거짓 세력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 이게 권력투쟁이죠. 그러니까 부패 세력과 반부패 세력의 지금 결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도 머지않아서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의 들어맞을 겁니다. 총선 때 가면 무너질 거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선이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고 청와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을 모릅니다. 뭐 아시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와서 시장 상인들 위로로 가가지고 시장 사관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또 아산시장에 가서는 그 가게 아주머니가 경제가 어떠냐 그러니까 경제가 거지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문바들을 동원해갖고 난타를 했습니다. 그 집 상호도 다 발표를 하고 전화번호 발표하고 이분이 살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입니다. 이 상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죽이러 가는 거죠. 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제 면목동 동문시장에 왔는데 아침에 어떤 그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대통령 부인입니까? 이거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그 식당에 요리사가 데리고 와가지고 빈둥거리고 다니면서 갑질하는 모습이 정말 분통이 터졌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와서 전부 비웃고 욕하고 가더라. 나라가 왜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혼자 앉아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다 등을 돌렸다. 자기 패거리들이 두 패로 완벽하게 갈라졌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왜 그렇게 갈라졌느냐.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해찬처럼 거짓말을 참말로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다 못해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안 돼.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은 지난번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이라던가 공수처법 만든 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고 바로 국회 통과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경선에 될 것 같으니까 그 지역에다 김남국이라고 바로 조국만이 살 길이다 거짓말하는 변호사를 배치해가지고 경선을 시켜서 떨어뜨리는 이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막 짓밟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겁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둘 이제 바른 말하고 등을 돌리니까 이제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한다는 말을 쓴 겁니다. 청와대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는 조국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문재인이가 울산시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대책본부를 국가 돈으로 차려놓고 비서진들을 총동원해서 당선을 시켰어요. 대통령이 이제 법치 위반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고 뭐 형님 동생 한다고 유재수라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이걸 덮으려고 그 민정비서였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키라고 얼마나
추태를 부렸습니까? 국민들한테 정말 저게 인간이냐 할 정도의 그런 인간을 갖다 법무장관 시켜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거짓말. 지금 검찰이 중에 7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됐다 물러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얼굴이 두꺼운 추미애를 또 갖다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 추미애가 장관 돼갖고 한 일이 뭐냐 지금 2달 가까이 되는데 첫 번째 이 문재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울산시장 공작 선거, 그 다음에 유재수 비리, 감찰 비리를 덮은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수사팀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그냥 1년 돼야 인사이동 하는데 다 인사이동 시켜버렸습니다. 학살했다고도 하고 타살했다고도 하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는 추미애가 새로 임명되는 검사들 들여다 놓고 상명하복 박차고 나가라. 그러니까 총장 말 절대 듣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무너지는 거죠. 추미애 말대로 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완전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서 검찰총장을 듣지 말아라.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또 공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건 공개해야 된다. 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공개했는데 이 추미애가 이게 바로 인권 침해를 한다고 공개를 안 씁니다. 이 공개를 안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출해라. 국회에서 제출도 안 씁니다. 이건 뭐 나라가 아니죠. 그 헌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을 위반해갖고 지금 시민단체 야당에서 지금 5군데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지휘권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에게 있다.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또 부장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 패거리로 다 임명해놓고 바로 그 사람들이 지휘권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완전히 손발을 묶기 위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한 사람이 해야, 수사를 해야 나중에 법원에 기소를 하면 거기 가서 자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른다. 검찰에서 문재인 그 비리, 울산시장 비리 수사한 것을 덮기 위해서 수사한 사람들이 기소는 했더라도 가서 기소검사로 가지 않고 딴 사람을 배치해서 바로 재판을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 그 죄를 무마시키겠다. 윤석열 총장이 아주 용감해요. 이런 사람 몇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그거 안 된다. 그건 내 소관이다. 법무장관 소관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김우석이라는 정읍 검찰청 지청장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있다고 아주 이게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검사들이 이제 추미애 성토장이 돼버린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자기 죄를 감추려고 제2범죄, 추미애 식의 제2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일부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죄를 감출 수는 없다. 이게 지금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지지하던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경향신문에.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썼어요. 문재인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요새 민주당만 빼고 투표자. 이게 아주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꼴까지 여당과 대통령자가 지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얼마나 윤석열 총장이 무서웠으면 수족을 다 자르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을까. 지금 문재인이가 왜 검찰총 죽이려고 그러느냐. 자기 쥐 덮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수가 문재인과 추미애는 얼마나 뻔뻔한지 알 사람은 다 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 얘기입니다. 도둑질하고서도 도둑 잡겠다고 설치는 현 정부의 심보는 과연 어찌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듣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여론이 비등하니까 나도 고발하고 비등하니까 취하했어요. 취하서니까 문바들이 또 고발을 했답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변하면 문재인을 법률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아주 지주입니다. 좌익 판사들 1,500명이 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게 민변입니다. 여기 권경의 변호사가 아주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의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5 부정선거는 자유당이 무너졌죠. 이기붕 일가가 자살하고 그 경찰을 동원했다 내무장관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아니다. 바로 문재인을 돕고 있던 민변의 권경애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강금 테러만 없다 뿐이지 경찰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에 맞먹는다. 지금 이러고서도 문재인이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을 우습게 하고 우롱하는 겁니다. 새부터 글쓰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도 문재인이가 지저분한 짓 하니까 이제 글을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 눈치 보지 않는 이 정권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다시 마음을 들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지금은 이제 거기서 퇴임했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은 분열이 아니라 몰락했다.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불탄 집에서 뭐 남은 거 있나 찌꺼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형편없고 처참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붙어서 무엇 좀 얻어먹으려고 인간들 보니까 참 처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소속에서 참여연대가 문재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나게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해냈죠. 참여연대가 제 친정이라면 친정이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가 잘못 들었는데 말 한마디 않느냐 하고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자기가 몸담아 있던 참여연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진보단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집권 여당을 제대로 비판한 글 한 줄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민주당이 자폭하고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미리 교수에 의해서 지금 그 좌익 지식인들 또 진실을 추구하는 좌익 지식인들이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진중권, 권경애, 김경률 이렇게 많은 사람 바른 말을 하면 바로들여야 되는데 그걸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문바들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숨통을 죽여놓으니까 참다 이제 폭발한 겁니다. 이 폭발이 이제 문재인 정권 붕괴로 이어질 거다. 제 말이 100%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이런 죄를 짓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 사과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 고발만 취하했을 뿐이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무너지고 문재인이 무너지는 것은 이 자기가 진 원죄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잘못을 국민 앞에 바르게 얘기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덮고 또 자기 죄를 까발리는 사람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은 그 대깨문동원하고 총공격을 개시하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않겠어요? 지렁이도 밟은 금 들었는데 국민들한테 그냥 무조건 짓밟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자기가 그런 변호사 출신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또 촛불이 바로 민주화를 이뤘다고 떠드는 사람이 민주화를 짓밟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 좌경화됐죠. 바로 이 좌익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 그 좌익들이 모인 판사 모임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사법연구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을 지난 김명수를 대법원장이 임명한 뒤에 완전히 좌익들 세상에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연구회라는 그 좌익들 판사 모임에 그 한 판사 김동진 판사라는 분이 보다 못 참고 문 대통령 하야하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을 줬다. 이 얘기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마음의 빛을 줬다는 것은 어둠 권력을 방조 조장한 거다. 이제 문재인은 바로 어둠의 자식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국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 설계를 개명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추미애가 검찰 인사를 다 단행했기 때문에 이 추미애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했다. 아주 올바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재인은
헌법수의 의지도 능력도 없어 하야해야 한다. 이게 참 현직 판사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자기가 지지하던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야해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좌익 세력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세력과 거짓을 추구하는 세력 두 패로 나눠졌고 지금 완전히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문재인 정권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때 박수를 치고 우리는 진실하게 문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잘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계성 대두천 방송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방법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 회색으로 된 엄지척 손 모양을 터치합니다. 회색이던 엄지척 손 모양이 파랑색으로 바뀌면 좋아요가 표시됩니다. 좋아요 설정 완료. 그리고 다시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글자를 터치합니다. 빨간색이던 구독 글자가 회색 글자로 바뀌고 종 모양도 보입니다. 구독 설정 완료. 이번에는 회색 구독 글자 옆 회색 종 모양을 터치합니다. 작은 상자 모양의 창이 뜨며 맨 위부터 전체 흔들 종 모양, 맞춤 설정, 보통 종 모양, 없음, 사선 종 모양이 보입니다. 이때 맨 위 전체 흔들 종 모양을 터치합니다. 알림벨이 설정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벨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계성 대수천